그 중에서도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상실은 극복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작가들 중 한 명인 무라카미 하루키.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 작품이 바로 노르웨이의 숲이다. 1987년 처음 출간한 작품이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기도 한 책이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관적인 해석까지 이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다. 이 책은 20대 초반 청춘의 고통과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 상실과 그로부터의 성장을 담은 성장소설이다. 자기 자신의 결핍,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욕구, 욕망까지 현실적으로 표현한 소설이어서 공감하기도 쉽고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상실은 극복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 카미는 진정으로 철학적인 문제는 단 하나, 오로지 자살뿐이라고 말했다. 등장인물들이 상실을 겪은 끝에 자살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도 카미가 생각하는 진정으로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통 소설을 읽을 때는 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주인공의 상황에 입해 감정을 느끼며 한 번 읽고 끝냈었지만 결국 이 책은 다시 한 번 읽게 되었다. 결말에 대해 화가 나서 도대체 왜 이런 결말이 되었어야 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싶었고, 하루키가 제기한 이 질문의 대답이 요 몇 달간 우울감에 빠져 살던 나에게 돌파구가 될 것 같았다. 재미있고 현실적이고 슬프면서도 많은 의미를 갖는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지가 예뻐서 마음에 든다. 주인공 와타나베는 비행기에서 노르웨이의 숲을 듣고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 간절한 부탁과 그 부탁을 남긴 나오코를 회상한다. 와타나베는 고등학교 시절 친한 친구 기즈키, 그의 여자친구였던 나오코와 언제나 함께였다. 행복했던 시간은 기즈키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끝나버리고 만다. 19살이 된 와타나베는 도쿄의 한 사립대학에 진학해 슬픈 기억이 남은 고향을 떠나고, 나오코 역시 도쿄로 올라와 둘은 슬픔을 공유한 사이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연민과 애정을 나눈다. 하지만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어느 날, 나오코는 상태가 악화되어 자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갔음을 알린다. 나오코가 요양시설에서 레이코를 만나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한편, 와타나베는 기숙사 룸메이트 나기사와와 함께 방탕한 생활을 보낸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나오코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많은 생각을 했고, 요양원으로 그녀를 찾아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감정이 사랑임을 확신하게 된다. 레이코의 도움을 받으며 와타나베는 나오코의 마음속에 기즈키만 존재한다는 게 괴롭고 언제까지나 그녀를 기다릴 것이라고 진심을 전한다. 한편 같은 대학교에서 만난 미도리는 나오코와는 전혀 다른 매력의 소유자로 발랄하고 생기 넘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으로 주인공과 관계를 쌓아 나간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빈곤 속에서 홀로 버텨내며 살아왔던 미도리는 와타나베에게만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그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한다. 20살이 된 와타나베는 기숙사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하며 기즈키의 죽음을 떨쳐내며 자살을 선택했던 그와는 다르게 나오코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나오코에게 봄이 되면 요양시설을 나와 자신과 같이 살자고 말한다. 하지만 나오코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생각보다 더 뿌리가 깊었고, 이를 기점으로 나오코의 상태는 점점 악화된다. 나오코가 요양시설에 있는 동안 와타나베는 미도리의 아버지를 간병하고 미도리의 집에서 밥을 먹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나오코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느끼면서도 곁에 있는 미도리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와타나베는 혼란을 겪고 레이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하지만 결국 나오코는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다. 큰 충격에 빠진 주인공은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다가 레이코의 연락을 받고 그녀를 만난다. 레이코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함께 나오코의 장례를 치르고 레이코를 떠나보낸 뒤 와타나베가 어디인지도 모를 장소에서 미도리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책의 제목 노르웨이의 숲은 비틀즈 노래 중 하나로 레이코가 작중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이다. 한국에서 이 책이 발매될 당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노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가 후에 독자들의 요청으로 변경되었다. 나는 이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각자 자기만의 상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도리는 가족으로부터의 사랑의 부재와 경제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레이코는 손가락 장애로 피아노를 못 치게 된과 동시에 주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 나오코는 친언니의 죽음, 기즈키의 죽음으로 인한 성의 중압감이나 자아의 팽창이 가져다주는 고통의 부재, 기즈키는 와타나베에게 자신의 좋은 점만 보여주려는 강박, 나기사와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모, 와타나베는 기즈키의 죽음과 나오코의 죽음, 모든 인물들이 자기 자신의 결함 또는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실로 아파한다. 이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각기 다른 대응도 인상 깊었다.
미도리는 주인공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한다. 레이코는 오랜 기간 요양시설에 있었지만 나오코의 자살 이후 주인공과 나오코의 장례를 치르고 주인공에게 충고를 해주기 위해 요양시설을 나온다. 그러면서도 이혼한 남편과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생활이 있고 자신을 만나면 더 괴로워질 뿐이라고 한다. 상실 속에서 타인의 행복을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오코는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이 극복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와타나베가 소설 초반부에서 나오코를 회상하며 나오코는 나를 사랑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나오코는 자신이 영원히 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손을 언제까지나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꼭 와타나베가 아니어도 괜찮았다는 것이다. 와타나베는 처음에는 방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코에 대한 사랑과 책임으로 기즈키의 죽음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나오코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느끼는 한편 미도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미도리 또한 사랑함을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미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 부분에서 레이코가 해주었던 충고들과 미도리에게 설명할 것이 많이 있다며 전화를 거는 모습을 통해 나오코의 죽음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기사와의 경우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문란한 생활을 하지만 그것을 전혀 숨기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그에게도 하스미의 죽음은 참을 수 없는 슬픔이었고 앞으로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와타나베가 기즈키의 죽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소설 초중반부까지는 나오코는 요양시설에서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주인공에게 말하지 않았던 언니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며 성의 중압감과 자아의 팽창, 성장의 고통과 자신이 느끼는 불안함을 솔직하게 말한다. 방탕한 생활을 했던 주인공 역시 나오코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한다. 나오코가 머무르는 요양시설의 규칙은 상대를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도움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 정직할 것,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꼬여도 절망적인 기분에 빠지거나 다급한 마음에 억지로 끌어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주인공은 가장 중요한 규칙, 서두르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 와타나베가 기숙사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하며 나오코에게도 요양시설에서 나와 같이 살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물론 나오코에 대한 책임과 사랑도 있겠지만 나오코를 놔두고 미도리와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나오코는 자신이 평생 정신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도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뿌리 깊고 앞으로 평생 자기가 말하고 글쓰고 표현하는 데에 혼란을 겪으며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도 계속 기다려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주인공의 제안과 선택이 나오코의 판단에 얼만큼의 영향을 끼쳤을지는 모르지만 나오코는 결국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주인공은 자신이 언제까지나 손을 잡고 있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지만 나오코의 말대로 그러지 못했다. 기즈키의 죽음과 나오코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곁에 존재하는 미도리와 함께 치유하려 했다. 처음에는 주인공이 미도리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계속 나오코를 기다리는 선택을 했다면 이 결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제까지고 평생 기다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나오코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바램을 일정 기간 포기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상대방을 기다려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며 심지어 영원할 수도 있다면 결국에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미도리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나오코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 나오코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지 자신을 언제까지나 기억해 줄 것만을 부탁한다. 언젠가는 와타나베의 기억 속에서도 상실될 것을 알기에 이 대사는 더욱 슬프게 다가왔다. 와타나베 역시 그가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도 나오코의 죽음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이코 역시 나오코의 죽음에 대해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언제까지나 나오코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기다리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뭔가를 느낀다. 이는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기즈키의 죽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실은 극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다. 육체로서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타인과의 관계없이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타인은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다. 상실에서 오는 고통은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이더라도 피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던 나기사와마저도 소중한 존재에 대한 상실을 피해갈 수 없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이런 상실은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죽음은 삶의 한 구성 요소이고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언제든지 닥칠 것이고 지금까지 겪었던 슬픔으로 새로운 슬픔이 상쇄되지는 않는다. 나는 나오코의 죽음 이후 주인공이 방황하던 때의 레이코가 요양시설에서 나와 와타나베에게 해주었던 충고가 우리가 상실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슬프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관계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슬픔을 전가하지 않는 것, 덮어씌우지 않는 것이다. 상실은 극복될 수 있다. 자살하지 않는 것이 상실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그런 좁은 의미에서는 극복될 수 있다. 상실의 슬픔을 느끼고 앞으로도 느끼게 될 것을 알면서 그것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운명의 짐은 그 누구도 홀로 짊어질 수는 없으며 타인과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